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0월의 둘째 주 10월 12일, 13일 양일간의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매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아침인데요. 지금 10시 20분입니다. 제가 10시쯤에 시작을 해야 하루치를 한 40분, 여러분들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좀 그래서 시간이 쫓기다 보면 자꾸 제가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좀 핑계 같지만 목요일 오후 3시면 4시인가요? 4시면 바사에서 출마표가 발표가 됩니다. 4시, 거의 4시죠. 그러면 4시 그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조금 이따 12시까지 제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예상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우리 책에 마감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촉박합니다. 좀 이 녹화가 끝나고 나서까지도 제가 12시 반까지는 또 마무리 지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막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11시 반 안에 끝내야 제가 좀 그래도 시간이 남습니다. 이제 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지금도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10일 토요일 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새벽에 천둥번개가 곧 폭우가 쏟아질 것처럼 쏟아지긴 했습니다만 잠깐이었었죠. 한 1, 2분 정도 쏟아지고 나서 제가 이제 경마장에 도착해서 관람대에 올라가니까 이제 조교 보러 올라가니까 비가 거짓말처럼 그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날이 밝아서 보니까 주로가 좀 많이 촉촉히 젖어 있더라고요. 한 번에 양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토요 경마가 11개고 일요 경마가 13개입니다. 13개인데 토요 경마도 그렇고요. 지금 뭐 예상가들이 예상을 하면서 뭐 그냥 한숨 푹푹 쉬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주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기마들이랄까요? 좀 그 능력마들이 좀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 어떤 경주마다 이렇게 축을 선정을 해놓고 뭐 좀 복병마를 고르든가 뭐 접애당하러 가든가 이렇게 딱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일요일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경주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경마라는 게 어차피 좀 힘든 거지만 더욱더 힘든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 경마인데요. 그나마 이제 오늘 제가 11개 경주 중에서 5경주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하나 하기는 조금 섭섭해서 그나마 이런 경주는 좀 조심하십시오 하는 경주가 8경주, 10경주입니다. 5경주, 8경주, 10경주 이렇게 3개 경주를 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집중 분석해 주십시오.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10월 12일 토요경마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가 1000m 2살짜리. 이제 1000m가 오늘 내일 하나씩 있죠. 지금 분할이 된 걸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상위군에서 분할이 됐기 때문에 이 하위군에는 1000m 그냥 편성이 됐을 겁니다. 자, 요 경주 뭐 배당 좀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번 슈퍼주얼리가 가장 좋은 순발력을 갖고 있고 연승사랑인데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의심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맛이 10번마 연승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엔 1번 게이트였었고 오늘은 12번 게이트예요. 마지막 게이트입니다. 근데 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에 이렇게 촘촘한 선두권에 안쪽에 딱 갇혀서 갔습니다. 최적의 전개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매번 그 부진마들 그 1번 게이트나 2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에 있을 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힘을 안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그런 식이었었죠. 앞에 서너 마리가 가고 딱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적의 전개를 하만식 기수가 끌어냈었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 전개가 나왔으면 라스트에서 자, 뭐 월등한 그런 능력을 보여야 돼요. 물론 이제 오늘 경주가 약하기 때문에 직전보다 좀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연승사랑이 입상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단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단점이 아니라 그런 전개 최적의 전개를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조금 뭔가 이겨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또 역시 매니페이 혈통이고 500kg짜리 암말인데 암말이고 2살짜리이기 때문에 약간 뭐 힘이 덜 짜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의 어떤 능력만 놓고 본다면 외곽에 있는 게 이 마필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인기 1위권에 있었고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대안의 마필을 찾자니까 10연번 무세입니다. 직전 경주 역시 이제 1100m를 뛰었는데 초반에 약간 무리를 했고요. 3, 4코너에서 이제 훅끌이라죠. 부풀다라는 뜻인데 3코너에서 원심력에 의해서 자꾸 나가요. 근데 이 원심력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1700에서는 그런 게 많죠. 근데 이 1100m에서 바로 코너를 만나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말의 습관인 것 같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길을 몰라서 외곽으로 조금 나가려는 3코너, 4코너를 전반적으로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라스트에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불량주로긴 하지만 아무튼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잠재력이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엔 조교가 상당히 좋습니다. 으뜸왕 직전까지는 뭐 그게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띄었던 마필인데 조금 뭔가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철에 미끄럽고요. 번개파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보시면 8월 30일 날 진입불량 뭐 그렇지만 직전 경주에 선행을 나섰어요. 선행을 나섰는데도 라스에서 쉽게 무너졌어요. 13초 9인데 근데 불량주로 해서 이제 라스에서 걸음이 무너졌다는 면은 역시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슈퍼주얼리도 마찬가지고 K맨은 조금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경주에서 선행 선점하는 마필이 슈퍼주얼리예요. 이런 마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뭐 일단 이 경주에 장단점의 어떤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자는 얘기지. 뭐 이 경주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능력에서는 11번 무쇠와 연승사랑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런 마필들이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점 있는 경주에서는 앞에 가는 마필을 찾는 것도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100m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암말. 제가 간간히 이제 여기 우리 사무실에 어떤 다른 전문가들을 좀 실명을 거론하는데 뭐 크게 뭐 개의치는 뭐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다들 뭐 이렇게 전부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요. 이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날쌘아띠가 문세영 기술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김병철 전문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한 2배 나오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0층간과 가천정벌. 오히려 2번, 3번, 4번 날쌘아띠 90층간 가천정벌. 아마 이게 삼복승식이 조금 더 배당이 낫지 않겠냐. 나머지 마필은 없으니까요. 기본 능력에서는 일단 90층간과 가천정벌인데 이런 겁니다. 능력은 두 마필이 앞서 있어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날쌘아띠를 탔기 때문에 가천정벌의 날쌘아띠가 배당을 뺏어가지고 간다라죠. 그래서 결국엔 3번, 4번이 조금 더 배당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경마는 마칠인삼입니다. 저는 마칠인삼 그보다 조금 더 쳐주긴 하는데 일단 기본 능력은 말의 능력이 일단 90층간과 가천정벌이 조금 더 앞서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날쌘아띠라는 마필이 지금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그 출전 주기가 문제가 아니고 조교 때 보면 자기 마음대로 뛰어요. 그러니까 경주력에, 그러니까 경주에 집중을 못하는 마필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되면 좀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단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출전하려고 했던 마필이 아니에요. 목요일 날 조교를 했고 금요일 날 아침에 좀 조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진 모습은 없다. 반대로 이제 3번, 4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칼을 갈고 나왔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배당 경주인데 김병철 말대로 삼복승식이 더 나올까요?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래 1400m 3경주입니다. 혼합 4곤 3세 이상마 마련 경주. 월드장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장가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없습니다. 이 월드장하고 같이 동반 스포를 했던 마필이 소속주의 덕진포구라는 마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덕진포구가 이따가 이제 육경주에 나오는군요. 육경주에 나오는데 자, 이 월드장의 직전 데뷔전 때 참 그런 거예요. 뭐 좋다, 뭐 전부 다 좋은데 주행 심사 때 1분 6초 9 간신히 통과를 하죠. 1분 7초가 이제 합격점이니까요. 근데 1300을 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들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길었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월드장을 좀 등한시했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직전에 보여준 거 1400도 충분히 가능성을 좀 보여줬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 경주에서 이제 후차권인데 자, 베스트런이 있고 상대등이 있습니다. 상대등의 힘은 월드장하고 뛰어가지고 1마신, 5마신 이렇게 해주고 한 6마신 차이 나네요. 6마신 차이면은 2m씩만 잡아도 한 12m 차이 나고. 그다음에 베스트런하고 이제 그 에스킨하고 같이 뛰었어요. 대한강군하고 같이 뛰었는데 베스트런이 그날 최적의 전개를 끌어냈어요. 에스킨은 더 뒤에 있었고요. 근데 라스트에서 한 머리차 정도로 이 에스킨이 이겨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베스트런이 못 뛴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직은 그 완성도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거기다 거리가 지금 1400m인데 1400m를 못 뛴다는 건 아니지만 에스킨이 그렇게 센 능력의 마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영일 샤이닝인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이쿠야스 기수가 거의 바닥에서 안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다른 기술이 탄 거 보면 전부 다 앞에 가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면서 이 고개가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잘라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이 순말들 사이에서 조금 약하게 봐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결국엔 이번 대한강군인데 이 마필 역시 이제 걸음이 크고 느리기 때문에 제가 나올 때마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니네요. 이번에는 역시 이제 덩치에 비해서 이제 후구가 작고요. 500km가 나가면서도 후구가 작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타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교 내용도 좋고요. 여느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좀 일단 월드장을 인정을 하면 한 방으로 한번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상대등이 좀 걸리네요. 상대등의 힘이 좀 걸리는데 좀 예시장에서 컨디션 체크해가지고 뭐 배당이 좀 메리트가 있다면 베스트런이 많이 뺏어가지고 했겠죠. 뭐 어떤 가능성, 그다음에 문세영 기수, 뭐 조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조금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뺏어갈 수 있지만 직전 뛴 걸 보면 조금 너무 과도한 인기를 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직전 같이 뛰었던 같이가 아니죠. 직전 그 에스킨이나 베스트런하고는 같이 뛰었던 대한강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줄 수가 있는데 그때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컨디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대한강군 쪽을 좀 주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4경주입니다. 군내산 5군. 역시 이제 통일의 함성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목요일날 아침인가요? 목요일날 아침에 누구랑 병합했죠? 최종병기 또 18회 4번이 화이트 하티시. 상대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삼두가 이렇게 나란히 가는데 얘가 제일 안쪽에 펜스 쪽에 붙어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화이트 하티시가 가고 마지막에 외곽에 제일 외곽에 최종병기 갔는데 얘가 이렇게 좀 처져서 따라갔어요. 근데 일부러 처진 건 아닌데 말이 처지니까 문세영 기수가 채찍을 대는데 그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질러 갈 정도로 역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495kg짜리 2살짜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데뷔전 때 2차 또 하쿠나 마타타를 이겼어요. 하쿠나 마타타 같은 경우 제가 나오면 맨날 꺾어드리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또 내비게이션이 졌어요. 내비게이션보다 앞에 가서 졌어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조금 제가 의심을 했었는데
이번 조교를 보고 역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구나 채찍발 이렇게 웬만해서 때리면은 그 반응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필 반응이 상당히 나왔다는 거고 이제 후차권인데 일단 파티면 안 되는 말이죠. 이 말은 제가 안 되는 말이고 주황산 6주 만에 나오고 순군전인데 얘가 지금 14초 6, 14초 1입니다. 이 1400에서 결코 입상이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결국 남는 마필은 실버하트, 비도버패스, 액톤 프린스입니다. 세 마필인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종합지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 실버하트가 더 인기 있을 겁니다. 버패스보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전에 실버하트를 2마신 차이로 이겼어요. 비도버패스가. 근데 왜 실버하트가 인기가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이런 쪽에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액톤 프린스는 일단 한 번 더 두고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마필은 지금 1200이나 1300 뛸 때 보면 라스트에서 결정력이 없었는데 일단은 이경주가 빠르기도 하고요. 또 같이 맞짱을 깐다면은 비도버패스나 액톤 프린스, 실버 이렇게 두 마필만 놓고 봤을 때도 비도버패스에게 조금 더 저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 마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영진 기수하고 잘 어울려요. 이게 최원준 기수가 앞에 가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두 번째 경기가 데뷔전 때요. 근데 계속 그 이후로 최원준 기수가 앞에 가요. 앞에 가면은 안 돼요.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영진 기수가 힘을 안배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버하트가 무너지면 대안의 마필은 이제 비도버패스, 액톤 프린스인데 그 중에 조금 더 좀 어울리는 마필, 기수가 잘 유도해 줄 수 있는 마필이 4번 비도버패스다. 뭐 나머지 마필은 기복마저 5분까지 올라왔으면 다 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8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3권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내심 기다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터지는 경주예요. 무조건 터집니다. 남해대항 제이컵 너브. 특히 제이컵 너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1400만 대도 부러뜨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1400에서 입상을 많이 했어요. 1300에서 뛰는 거, 1000m 뭐 1300에서 뛰는 거 보고 1400도 힘들 겁니다. 그랬는데 1400에서 지금 5월 12일, 6월 9일 또 지난 9월 8일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예상을 잡다가 궁금했는데 확인을 안 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계속 그 마방에서 이제 그 조교 보라 그러죠. 계속 조교를 하다가 마무리에 꼭 그 문세영 기수가 한 번씩 이 컨디션을 체크했어요. 근데 이번엔 안 했어요. 요건 여담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안 된다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마필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뻣뻣해요. 그래서 직선이 긴 거리는 안 될 거라고 1400m에서 제가 매번 꺾어드렸다가 실패한 마필입니다. 아주 창피를 톡톡히 준 마필입니다. 근데 1800, 1700 선행마에게 유리한 거리라고 해도 이 제이컵 너브는 자신이 쓰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 검증이 필요하고 뭔가 이제 어떤 습성을 변경하는 과정이겠죠. 저는 이번에 일단 뭐 태산마루라든가 송암장사 빠르죠. 이런 마필들, 블랙스완 이런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따라가는 작전을 구사할 겁니다. 구사하는데 그렇다면 제이컵 너브가 지금 그 어떤 적응을 못했는데 따라가서 될 것이냐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이컵 너브가 인기권에 있는 마필인데 이게 부러지면 완전히 배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라스트러브 지금 휴양하고 나왔죠. 조교 좀 약하죠. 남해대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 기대려는 그 악벽 때문에 금송이하고도 그때 그랬죠. 마지막에 경합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직전 경주에는 실격 당할 정도로였었고 이마필은 사실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전에 들어가면 힘으로 뛰어요. 힘으로 등치가 좋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뭐 7주 만에 나오고 우후 답창이요. 이 답창 같은 경우는 뭐에 긁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 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아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경주 골룸 마필이 엘캄페온입니다. 엘캄페온인데
딱 하나 지금 테사마르가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주가 앞에서 이제 무너지죠. 제이콥 너브가 선행을 포기했을 때 자, 누가 가느냐? 송암장사, 테사마르 둘 중에 그다음에 블랙스완까지 있군요.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라스트러브가 조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올라온다면 기본 능력에서는 엘캄페온이고 복병마루는 7번 아라가입니다. 아라가. 국내에서 4군에서 이제 4착 승군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졸전을 펼쳤고, 근데 이런 경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앞에서 이제 선두권에 이제 세네 마리가 가죠. 세네 마리가 이렇게 몰려가면 얘네들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이콥 너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다 이렇게 촘촘히 묻혀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4코너를 돌면 앞에 가는 마필들은 다 걸음이 무너지는 반면 뒤에 오르는 마필 이런 걸 찾는 게 핵심이죠. 유일하게 지금 뒤에 오르는 마필이 라스트러브인데 얘가 조교를 했다면 당연히 여기서 인기권이고 자기 능력을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조교가 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오늘 고른 마필이 아라가입니다. 아라가. 근데 일단 기본적인 그 축은 엘캄페온으로 갈 겁니다. 이 마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체중이 지금 안 불고 있어요. 체중이 좀 불어야 되는데 또 4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체중이 안 불어도 이런 편성에서는 능력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캄페온을 좀 축으로 해서 일단 노리는 마필은 7번 아라가야인데 일단 테산마루가 조금 걸린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6경주입니다. 혼합 3권. 이제 이마필입니다. 덕진포구인데 라이언 갤러퍼. 라이언 갤러퍼 그 당시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고 하리언 파티가 지난주에 1700인가 1800에서 입상했죠. 새벽 날개 이렇게. 나머지는 그렇게 센 말이 없네요. 지난번에 졸전을 펼친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티 특급인데 30kg짜리가 조교를 너무 세게 했어요. 근데 아주 좋습니다. 세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20점 마방에 지금 계속 상승세인데 다 그렇습니다. 휴양마인 왕성도 그렇고요. 다 지금 거의 능력만 이제 따지십시오. 컨디션은 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쁜 마필이 없어요. 이 경주에서 이제 선행 선점하는 마필이 10번 문학 스피드입니다. 근데 지금 문학 스피드가 아마 인기 1, 2위권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2위권 치아 떨어지면 3위권인데 3위 세 손가락 안에 있죠.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라스트 와서 쓸 수밖에 없는 마필이에요. 물론 뒤에서 못 올라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얘 자체, 그러니까 다른 마필이 올라오고 못 올라오고를 떠나서 얘 자체는 지구력이 없는 마필이에요. 지구력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바짝 따라가는 마필을 찾아야죠. 지금 그리고 이 덕진포구나 누리나래가 덕진포구가 지금 월드장보다 컨디션이 더 좋습니다.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에서 문학 스피드는 딱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어저께 아침인데 목요일 아침에 그렇게 썩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그냥 선행마다운 그런 좀 활기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어차피 이제 5번 덕진포구와 누리나라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스마티 특급이 만에 하나 체중이 불었으면 이건 껴놓고 가십시오. 체중이 불었다면 한 5kg에서 10kg? 10kg 불었으면 아주 금상첨화할 겁니다. 그렇게 조교를 해가지고 10kg 불었다면 금상첨화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조가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다 올라섰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마필은 이거 안 되는 마필들이에요. 네버렘있다고 금젤로 이런 마필들은 안 되는 마필. 라이언 특급은 내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백오기가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조교가 조금 약합니다. 요거는 조금 어떻게 뛰나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5번, 14번이 일단 원틀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스마티 특급은 체중 여하에 따라서 공략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국내선 3군 안말 경주. 모르는 경주죠. 진짜 부진마들입니다. 이렇게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컨디션 상승이 되면서 이제 직전에 이기고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그 주행 자세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말들이 보면 머리가 약간 이렇게 살짝 그냥 너무 들리는 것도 안 좋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딱 뭐랄까요 비스듬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점도 운동이 되죠.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까딱까딱 그러면 발을 앞으로 못 뻗잖아요. 그런 조금 자세가 낮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몇 차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머리가 낮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모리킨 결정력 없고요. 로열 스텝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창천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로열 스텝하고 창천하고 충돌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이런 거고요. 이 브라운 테리엇인데 이 말은 믿지 마십시오. 왜 믿지? 조교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조교를 비교해 드릴까요? 직전 경주에 관리사, 태훈이, 감독 4번을 뛰어다녔어요. 근데 목요일날 이마필이 지금 어제 아침에 1000m에서 그 원래 찬호가 타려고 이제 찬호가 조교를 했었는데 1000m에서 발주를 끊어가지고 결승선까지 지나가는데요. 안으로 2번 기대했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조교를 계속 속보만 했어요. 뭔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라는 얘기고. 결국 핵심은 5번, 6번 노열스텝과 창천이 충돌이 나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에모리킨과 이레켓이겠죠. 이레켓은 승분전이라도 일단 천선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록도 좋고요. 그런 것 쪽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창천이 선행을 쉽게 나서버리거나 로열스텝에 누가 됐든 간에 그건 완전히 달라지죠. 좀 그런 배팅까지 해가지고는 먹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니네 둘이 싸워. 3번, 4번 이레켓과 에모리킨이 입상할 거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런 것들은 바로 컨디션이에요. 현장에서 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컨디션을 갖고 나오느냐. 근데 지금 조교로 봤을 때는 창천이에요. 창천이 조금 더 많이 컨디션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창천 쪽에 조금 더 주시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7경주였습니다. 자, 1200m 8경주입니다. 군해산 2군 이세마, 암수, 별정경주, 과천시장배, 대산경주 10마리 출전해 있고요. 지금 뭐 4군 마필, 6군 마필, 4군부터 6군까지 있네요. 2살짜리들. 먼저 제가 지금 시간이 막 축복하다 보니까 말도 안 나오고요. 말이 자꾸 꼬이네요. 좀 이해하고 좀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일단 이경주도 역시 이제 누가 선행 선점을 하느냐예요. 일단 나온 모리스가 있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죠? 천왕동인가요? 천왕동이. 그리고 나머지 마필도 빨라요. 빠른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일단 나온 모리스가 지금 1200, 1400에서 단거리에선 따라가서 입상할 수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능력 때문에. 천왕동이도 마찬가지고 천왕동이도 지금 1000m에서 따라갔지만 그날 따라갔을 때 어떤 그 주행을 보면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막 모래 맞고 막 주춤주춤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계시고 그때 제재를 받았던가 하여튼간 좀 말이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2번 다 이제 선행을 나섰는데 결국에는 오늘 강자를 만났어요. 라운 모리스를 만났죠. 일단 빠르다고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누비큰도 빠르고요. 근데 누비큰은 따라가는 작전이겠죠. 이제 2번 다 따라가면서 이제 이겼기 다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선두권에 합류할 필요가 없죠. 선행력에 합류할 필요가 없는데 라운 모리스는 그게 아니죠. 라운 모리스하고 천왕동이는 따라갈 생각이 없을 겁니다. 좀 그래서 두마필이 만약에 충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 천왕동이는 아직 힘이 덜 차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은 힘이 덜 차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로 잠재력이 좋은 마필인데 약간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신장력이라 그러죠.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그 부드러움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부드러움이 떨어지는데 충돌이 생기면 꽝 하고 충돌이 생기면 이건 완전히 천왕동이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순간의 선택은 하이군이고요. 자, 청룡비상과 포해부도멸이 같은 날 뛰었어요. 5경주, 7경주. 근데 청룡비상이 상당히 조금 기록이 거의 반개 이상 빠르죠.
그러니까 포에브 대물은 박태종이라는 카드를 꺼내가지고 지금 조교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조교 내용은 그 패턴은 좋은데 내용이 불실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꾸 기대려고 그래요. 안쪽에 그 늘푸른 라이온이 있었는데 그 말을 이기는 건 좋아요. 이기는 건 좋은데 계속 그 말을 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마필이 좀 보면 좀 뭐랄까 발 쓰는 게 조금 약간 높고요 아직까지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경주가 빠르면 빠를수록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라스트에서 거리가 짧아도 힘이 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결국엔 뒤에서 오는 마필이 누구냐. 그래서 이 경주가 이제 고른 건데 피스로이입니다. 피스로이. 근데 이 피스로이가 보면 모래 적응을 못했죠. 데뷔전 때도 그랬고요. 데뷔전이 아니라 그 지난번 단거리에서 이길 때도 그랬고요.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그날 바로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구구가 터졌던 경기였었는데 뛰는 마필이에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쿠야스 기수가 앞에다 영일 샤이닝하고요. 백두아침을 이렇게 두 마리를 두고 자기가 모래를 탁 맞고 와요. 저 2코너부터 막 맞고 와서 4코너까지 계속 모래를 맞고 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4코너 딱 오면 이 두 마리 바깥쪽으로 빼서 같이 쫙 추입하는 연습을 했어요. 상당히 그렇게 빠른 스피드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탄력이 남았다는 것은 모래 적응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고른 마필은 8번 피스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후차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누비킨이죠. 누비킨 그다음에 그나마 라운 모리스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복병마로는 청룡비상 정도. 이렇게 세 마필 중에서 이제 일단 가장 그 누비킨이 세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그런 누비킨 쪽에 조금 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가 18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3세 이상망. 정말 부진맞을 편성이죠. 동해 스마트가 이제 결국에는 약체를 만났습니다. 거기다 김혜선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뭐 십자인대가 늘어났다는 게 한 5개월 걸렸죠. 5개월 걸렸는데 D를 못 찾겠습니다. D가 뭐 그렇게 일단 골든하트, 스마트 브레인, 블루레일은 안 된다는 그런 안 되는 쪽이고요. 나머지 마필이 지금 스마트 브레인이 지금 1700이나 이런 데 뛴데 보면 가장 센데요. 너무 많이 쉬었고 조교 때 예전에 그 입상했을 때 그런 반도 안 돼요. 기본 능력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마필이 지금 보여준 게 없잖아요. 승리의 균, 아르고민 리틀 제기였어요. 이쿠야스 기수가 간신히 오는 마필인데 말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북두신권이요. 북두신권 역시 그 조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마필인데 너무 많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조교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능력 기본 플러스 조교로 봤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해 스마트인데 후착을 찾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4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7마리밖에 출전 안 되지만 이 경주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다. 빛나래가 인기권에 있고요. 빛나래요. 문세현 기수가 쥐어짜다시피 해서 온 거잖아요. 김옥선 기수가 있고 안으로 기대는 마필이고 내비게이터가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장추열 기수로 바뀌었는데 마필 장추열 기수였었군요. 조교한 기수가 이 경주를 지금 제가 좀 노리는 마필이 신흥여장입니다. 신흥여장. 왜냐하면 역시 7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취입이 되는 마필이 최종병기하고 빅버드하고 신흥여장인데 일단 신흥여장이 나이는 먹었습니다만은 4살 때 보여준 걸음이 있어요. 그거만 떼달라는 얘기죠. 4살 때 떼도. 근데 나이 때문에 지금 조금 찝찝한데 일단 상대가 약합니다. 빅버드도 그렇고 골드백은 안 되고요.
두솔장군 그렇고 결국 인기 1위권에 있는 빛나래가 이 경주에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최종병기 조교 잘한 최종병기 그다음에 숨겨져 있는 마필이 신은 여장 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또 내비게이터를 인정하고 가느냐 못 가느냐가 관건이죠. 1번, 5번, 7번, 5번, 7번 이렇게 3복조로 해가지고는 이건 인기권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1번을 주력 공략을 하거나 1번을 축으로 공략을 했을 때는 이게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역시 이제 신흥 여장이 4살 때하고 5살 때하고 안말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아주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7마리가 뜹니다. 7마리가 뛰기 때문에 신흥 여장을 한번 노리겠습니다. 근데 예시장에서 좀 컨디션 체크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가 1200m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2군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플라이토핀 9주 만에 나오는데 조교가 좀 약하죠. 조교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컨디션도 아니에요. 근데 일마필은 그 여태까지 뛴 걸음을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거리는 검증이 필요한데 일단 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아니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합 2군까지 올라오면서 이미 능력들이 다 보여준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근데 이 경주도 이제 역시 공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상 파티입니다. 11주 만에 나오고 승군전이고요. 이 마필은 항상 그 뒷다리가 많이 좀 경직됐다 그럴까요? 부자연스럽습니다.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상하게 뛰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11주 만에 나왔어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뭐 그런 정도로 뛰면 그냥 장거리만 그런 게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는데 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데미지를 입을지 좀 그런 게 가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개토함도 역시 순발력이 떨어지죠. 외곽에서 휘어 감고 와야 되는데 힘은 좋다 치더라도 너무 힘 소진을 하면 또 그것도 좀 무리가 따르겠고요. 또 1200에 출전한다고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파랑주의보도 아니고요. 천왕봉도 아니고 걸리는 건 왕성인데 또 공백이 너무 길어요. 4월 달에 뛰고 맹산호랑이의 산마신 능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능력은 있는 마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주행심사 때 460km 거의 한 20km가 불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조금 빠졌을 거예요. 조교 강도가 상당히 좀 셌고요. 그렇죠. 뭐 찬바람이 좀 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조교 내용을 봤을 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찬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플라이토킨을 좀 인정을 하면서 공략을 하는데 후차권이 조금 어렵죠. 한 방으로 가지 못할 바에는 일찍 10경주에 일찍 퇴근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상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13일이죠. 13일 토요경마, 10월 10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근데 조금 뭐 인기마가 있으면 후차기 좀 어렵고 뭐 그렇다고 해서 복병마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배당은 없으되 환수가 잘 안 나오는 날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터지는 경주 같은 경우는 좀 뭘로 터질지도 좀 감 잡기가 어려운 그런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배팅 전략을 세우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